집안에 이것 많으면 복이 나갑니다. 당장 버려야 할 것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유난히 무겁고 자꾸만 일이 꼬인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재물운은 막히고 가족들과는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되고 애써 시작한 일마다 뜻대로 풀리지 않고 건강도 왠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막히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심지어 팔자가 그런 거라며 체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원인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쉬는 그 공간, 바로 집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가족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삶의 에너지가 출입하는 곳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일 밤 재충전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그 공간이 어떤 기운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밝고 맑고 생기 넘치는 기운으로 채워진 집에서는 그 가족이 함께 밝아지고 탁하고 무겁고 정체된 기운이 가득한 집에서는 아무리 밝은 사람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오랫동안 그 공간에 익숙해져 있기에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손님이 어딘지 집안이 무겁다, 답답하다는 말을 건네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모든 해방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이 집착이라는 것이 어디 마음속에만 머물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쉬고 잠드는 바로 그 집이라는 공간에도 집착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오래도록 두고 있는 물건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야 할 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오래된 물건은 단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 안에 깃든 묵은 기운, 정체된 에너지, 지난 시절의 감정들이 집안 가득 퍼져나가며 새로운 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기운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압니다. 이유 없이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고 특정 방에만 들어서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불교의 공사상은 본래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공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워져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공입니다. 썩은 물이 고여있는 그릇에 어떻게 맑은 샘물을 담겠습니까? 담으려 해도 넘쳐 흐르고 섞여서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물건, 과거에 묶인 물건, 죽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에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도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복은 밝고 가볍고 맑은 곳을 좋아합니다. 어둡고 무겁고 탁한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강물이 맑게 흐르려면 물길이 트여 있어야 하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려면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하듯 복이 흘러들어오려면 집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당장 비워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수행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부적을 구하거나 좋은 날을 골라 무언가를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머무는 그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홀히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집 안을 정돈하고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행입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새벽마다 법당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바로를 정갈하게 씻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공간이 정화될 때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될 때 삶이 정화됩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만의 수행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득 찬 집을 비우고 정돈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속 복잡하게 가득 찬 것들을 비우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 안을 한 번에 다 비우고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시계 건전지 하나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깨진 그릇 하나를 꺼내버리십시오. 모레는 죽어버린 화분 하나를 들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루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봄날의 새싹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땅 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새싹이 멈추지 않고 자라면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비움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은 집안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시계입니다. 혹시 거실 한켠이나 침실 벽에 고장난 채 멈춰있는 시계가 걸려있지 않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 고치는 것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몇 달 혹은 몇 년째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 그 시계를 오늘도 무심코 지나쳐 오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건전지를 갈아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그 시계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된 것이 한두 해가 되어버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시계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춰버린 그 순간을 가리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공간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은 곧 인연이고 흐름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썩기 시작합니다. 고인 물에서는 모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결국 그 주변의 생명을 해칩니다. 집 안에 멈춰버린 시계가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 어떻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노크를 하겠습니까? 멈춘 시계가 가리키는 그 시각에서 그 공간의 기운도 함께 멈춰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그것이 어쩌면 집안에 멈춰 있는 시계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고장난 시계는 그 지금의 흐름을 집안에서 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흐르는 시간에 여러분의 운도 함께 흘러갑니다. 멈춘 시계와 함께 멈춰있던 여러분의 운도 이제는 다시 흐르게 하십시오. 고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십시오. 만약 고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미련 없이 내보내십시오. 그 시계가 아무리 비싸고 추억이 깃든 것이라 해도 멈춰버린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은 멈춰버린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계 하나를 집 안에 걸어두십시오. 그 시계의 초침이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의 운도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집 안에 시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에도 새로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시계와 함께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가 나간 그릇이나 금이 간 컵입니다. 찬장을 열어보시면 한두 개쯤은 꼭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빠진 밥공기, 테두리에 실금이 간 머그잔, 바닥에 작은 흠이 생긴 접시들. 아직 쓸 수 있는데 버리기 아깝다고 손님한테는 안 내놓고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물자가 귀했던 시절을 살아오신 어른 세대분들께는 이런 물건을 버리는 것이
도저히 낭비처럼 느껴지시겠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님한테는 좋은 그릇을 쓰고 나에게는 깨진 그릇을 쓴다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을 낮게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아껴주겠습니까?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을 담고 정성을 담고 복을 담는 도구입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은 깨진 기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가 나간 그릇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아주 조금씩 낡고 깨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대접하는 습관이 의식 아래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자신을 낮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낮은 것만 내어줍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아무리 소박한 밥상이라도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십시오. 그 그릇이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온전하면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깨진 그릇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비록 단순하더라도 온전한 그릇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서서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매 끼니 온전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그 작은 행동이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안의 식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구석에 혹은 창가 한켠에 오래전에 물을 주지 않아 이미 시들고 바싹 말라버린 화분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흙조차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줄기는 힘없이 늘어져 있는데 화분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인테리어로 많이 활용하시는 드라이 플라워, 말린 꽃다발이나 리스가 방 한쪽에 오래도록 걸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예뻐서 감성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들여놓으셨겠지만 불교적 관점과 풍수의 가르침에서 이 죽은 식물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꽃과 나무는 생기를 품고 있습니다. 땅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며 공기를 정화하는 그 넘치는 생명력이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성장하는 식물이 있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공간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 플라워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꽃의 생명을 강제로 잘라 말려 굳혀버린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미 생명을 잃은 아름다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기, 즉 죽은 기운이라 부릅니다. 집안에 이 죽은 기운이 머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활력도 서서히 꺾이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무기력함, 새로운 것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이 혹시 집안에 방치된 죽은 식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죽은 것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삶의 의욕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기람이 있고 생명이 꺼진 곳에 흉함이 깃든다. 죽어버린 화분은 오늘 당장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흙은 화단에 돌려주고 화분은 씻어서 새 식물을 위해 비워두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만약 살아있는 식물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이라면 차라리 화분 없이 깨끗하게 비워진 창가가 훨씬 좋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새로운 생기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지만 죽은 것으로 채워진 공간은 그 자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혼자 자취하시는 20대, 30대 젊은 분들, 방구석에 오랫동안 먼지만 쌓이고 있는 조화나 말린 꽃다발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정리하십시오. 생기가 넘치는 공간에서 연애운도,
취업운도,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살아납니다. 관리하기 쉬운 선인장 하나, 공기정화 식물인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하나를 들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곁에 있을 때 삶의 에너지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 작은 생명 하나와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지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빼곡히 눌려있는 옷들 사이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답답함이 단지 옷장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옷장은 그 사람의 현재를 담는 공간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삶, 지금의 취향이 담겨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옷장 안에는 지금의 내가 아닌 과거의 내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10년 전 유행하던 디자인의 옷,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몇 년째 걸어만 두고 있는 옷, 결혼 전에 즐겨 입던 옷, 직장을 다닐 때 샀지만 이미 퇴직을 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장들,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입겠지 싶어서 도무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들. 이것들은 모두 하나같이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손에는 미래를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옷장이 꽉 찬 것처럼 삶도 꽉 막혀버립니다. 새로운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옷이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입는 사람의 기운을 담고 그날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옷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무엇을 입을까 한 번이라도 설레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랫동안 그런 설렘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옷장 안에 여러분의 현재가 아닌 과거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서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손에 잡히는 옷을 꺼내 입는다면 그 한숨이 그날 하루의 시작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것을 억지로 붙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는 것과 같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몸을 감싸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과의 인연이 끝난 물건입니다. 그 옷에는 더 이상 여러분의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며 묵은 에너지를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옷들을 비울 때 단순히 쓰레기통에 던지지 마십시오. 아직 입을 수 있는 상태라면 주위에 필요한 분께 드리거나 기부함에 넣으십시오. 그 물건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이 놓아준 그 손길에 복이 돌아옵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보시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비워진 자리에 반드시 더 큰 것이 채워집니다. 옷장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수행입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무엇을 입을까 잠시라도 설레는 마음이 드는 그 공간, 그것이 살아있는 옷장입니다. 그 가벼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무게까지 바꿔줄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셨다면 이번에는 현관으로 나가보십시오. 현관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밖의 기운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찰에는 일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세와 부처님의 세계를 나누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문을 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다듬고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우리 집의 현관도 이와 같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고 하루의 피로를 안고 돌아온 가족을 처음 맞이하는 공간이며 세상에 나가는 나를 배웅하는 곳입니다. 이 현관이 지저분하고 막혀 있으면 복은 문 앞에서 들어오기를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무리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더라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있으니 집안이 아무리 정돈되어 있어도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관 앞에 빈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발이 뒤집히거나 여기저기 흩어진 채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져다 버려야 하는데 밀어둔 쓰레기 봉투,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산이나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현관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바쁘게 나가다 보니 퇴근하면 피곤하다 보니 어느새 현관이 창고처럼 변해버린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는 것은 서너 켤레뿐인데 현관 바닥에는 10켤레가 넘는 신발이 뒤죽박죽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어진 신발, 짝이 분리된 신발, 오래돼서 이미 굳어버린 신발들이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내 집의 첫 얼굴인 현관이 청정해야 그 집에 사는 가족 모두에게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신발은 신을 것만 가지런히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넣으십시오. 현관등이 어둡거나 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밝은 전구로 교체하십시오. 현관은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복이 길을 잃게 만듭니다. 작은 화분 하나, 깨끗한 발매트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신선한 꽃 한 송이를 작은 화병에 꽂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꽃 한 송이가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할 때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온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그 집에 사는 분들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밝은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서며 기분이 상쾌하면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녁에 현관으로 들어서며 마음이 편안하면 그 밤의 휴식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현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40대, 50대 가장분들 혹은 바쁜 살림 속에 현관 정리를 뒤로 미뤄오신 주부 여러분, 오늘 저녁 귀가하시면 제일 먼저 현관을 보십시오. 그 현관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쁜 기억이 깃든 물건들입니다.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나 계약서, 오래전 헤어진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상처받았던 관계에서 받은 선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한숨이 나오는 물건들. 이것들을 여러분은 지금도 서랍 깊숙이, 상자 안 깊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 어딘가에 꼭꼭 숨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건이 집 안에 있는 한 그 기운은 분명히 살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숨겨두었다고 해서 그 기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 갇혀서 더 짙고 무거운 음기를 뿜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건이 그 공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기억과 그 감정을 끊임없이 소환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원인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 숨겨진 물건들의 기운일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밤낮 없이 그 자리에서 묵은 기운을 집 안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기억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그 무거움이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기 어려운지,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자꾸만 두려움이 앞서는지 그 이유가 어쩌면 그 숨겨진 물건들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신이라고만 생각 마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